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20년 이상 무역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유튜브 공간에서는 경제학 교수 겸 패널들이 미국의 그 장기에 걸친 무역 수지 적자를 두고 엄청난 그 내년에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지금 10여 년 전에는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이 상둥이 적자 때문에 미국이 위기가 온다, 미국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폭락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근래 와서는 모 대학 경제학 교수가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을 말을 바꾸어 가지고 미국의 대외 부채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내년에 미국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왜 과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20년에 걸쳐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경제 위기가 안 왔는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 무역수지 적자 누적액 때문에 위기가 또 발생할 것인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미국은 20년 이상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왜 상승하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국은 통계를 찾아보면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어요. 1976년 이후 2026년까지, 그러니까 47년 동안 연속적으로 단 한 해도 그러지 않고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무역수지 적자 누계액을 합해보니 17조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무역은 누가 합니까? 기업이 하잖아요. 그럼 기업이 헛장사 했거나 적자 나는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지수가 오르는 게 비정상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기업이 적자 그 무역을 했는데 손해나는 무역을 1년도 아니고요 40년 동안에 걸쳐서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데 주가지수가 오르니 뭐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엄청난 그 분식 결산을 했거나 아니면 경제학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다른 나라 무역수지 적자를 동일하게 해석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40년 동안 적자가 발생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현실이라. 미국 무역수지 적자는 매년 발생했지만 미국은 기업의 재무 상태는 매년 개선된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상장 기업들은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실적도 개선돼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차이죠. 그러니까 포유 한율연구소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경제학자나 경제 패널들이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장기업이 40년에 걸쳐서 무역수지 적자를 발생해 온 이 자체가 미국의 상장기업 영업실적 개선 요인이고 매출액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지수가 40년에 걸쳐서 30배 가까이 올란 거예요. 완전히 시각차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인접해 있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죠.
근데 캐나다도 G20 국가예요. GDP가 세계에서 20위권 아니라고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멕시코도 그 GDP 기준으로 세계 20번째 이내에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거대한 두 개의 국가를 어떻게 보면 상생한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미국이 이용한다는 표현도 맞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미국이 이용하지만 그것이 윈이 되는 구조죠. 무슨 얘기냐 하면요, 미국의 기업들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가스 생산을 하면 미국의 GDP는 도움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그죠? 간접적으로는 주가 상승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데, 직접적으로는 캐나다 GDP가 되고 멕시코 GDP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GDP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미국 상장 기업은 왜 나갔을까요?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이익이 되니까 나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통계의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그래서 빅데이터냐 아니면 스몰 데이터냐라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해석을 바로 하면 빅데이터고, 해석을 잘못하면 스몰 데이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지,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 현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그 생산 제품을 미국에 역수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입니다. 그죠? 역수출하면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가 20년간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40년간. 근데 미국의 상장기업은 살이 포동포동하게 찐다는 거예요.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실적도 미국에서 생산할 때보다 생산 원가 문제, 또 판매 시장 문제 모두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장기업은 대차대조표도 개선되고 손익계산서도 개선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가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제학자와 경제 패널들은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의 성격이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동일한 성격이라면 미국 상장기업은 모두 부도났어야 해요.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40년 연속 헛장사를 하는데, 쉽게 하면 손해보는 장사를 했는데 그 기업이 살아남습니까? 그게 지금 중국의 현실하고 좀 반대예요.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발생하는 나라예요. 2015년 이후. 근데 미국의 상장기업과 달리 중국의 상장기업은 자꾸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게 미국하고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는 나라, 또 그것을 분식 결산을 해갖고 적자를 숨기는 나라. 근데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고 상장기업 영업실적이 개선되는 나라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는데 경제 패널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 주제를 20년 이상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 상승 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일한 무역수지 적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아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아니라는 거죠. 대외부채. 그러니까 대외부채가 누구 때문에 발생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 때문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된 거예요. 그리고 대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짜배기 실속이 아주 있는 대부채 증가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실속 없는 무역수지 흑자라는 거죠.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대외 부채라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문제가 되는 무역수지 흑자인 거죠. 왜? 중국의 상장 기업은 그 영업 실적 문제로 점점점 부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흑자인데 문제가 아주 많은 무역 수지 흑자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반대로 문제가 없는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거죠. 그 차이를 우리 국내 경제학 교수들도 모르고 패널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정권에서 NL 팀장까지 하신 분이 모르고 있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처럼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면, 동일한 성격이라면 미국 상장기업들은 모두 파산했어야 돼요. 이미 내년에 파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미국의 상장기업들은 파산을 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내년에 몰락하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 경제와 디카플링 될 수 있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미국 주식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주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또 세계 정시와 관련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왜 미국은 20년 이상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함에도 주가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중국은 2015년 이후 계속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하락하고 하락해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패널들,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 출신의 패널들과 또 아니면 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주장하는 그 경제이론과 포유 한율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경제현상 중심의 경제이론이죠. 경제현상 그 자체가 경제이론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경제현상을 가지고 검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제현상이 가장 위대한 경제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포유 한율연구소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경제학 교수들이 얘기하는 경제이론보다 살아있는 경제이론이면서 우수하고 능력 있는 경제이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두 주장, 그러니까 경제학 교수 내지는 경제신문 논설위원들이 주장하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와 미국의 대부채, 그리고 포유 한율연구소가 주장하는 미국의 대부채, 무역수지 적자, 그리고 주가 상승 이유 중에서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포유 한율연구소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홍보 부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차별화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